아팅의 6월 전시 김민호 개인전 절대파 미니멀리즘 선언 소개 영상입니다. 일면이 전혀 없는 작가 김민호로부터 제가 메일을 받은 게 올해 2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때 A4용지 매매 분량의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A4용지 매매 분량에는 자기소개랑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창작 기법을 개념적으로 분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술 실기를 전공하지 않은 공대 출신이래요. 그때 뭐 대학원 진학을 수학과로 고민했을 만큼 수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전 오프닝 날 모습인데 자신의 작업이 수학 공식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양복 차림을 하고 있죠. 제가 오프닝 날 미술가들은 청상복을 입는 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양복 차림으로 왔어요. 이게 작가가 이제 공대 마인드가 강한 사회인입니다. 이번 전시는 수학이 중심 키워드여서 제가 평문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평소 전시 서문에 한 2배 정도 썼는데 이번 전시 제목은 절대파 미니멀리즘 선언인데 이 선언이란 용어는 원래 20세기 미술운동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죠. 요즘에는 이런 선포, 선언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제가 쓴 전시 평문의 제목은 낯익은 도상 초유의 실행 절대파 미니멀리즘입니다. 여기서 낯익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시 제목에서 쓰인 이 선언처럼 20세기 미술 운동에서 이미 등장했던 용어를 다시 보는 것도 낯익은 거고 작품들이 대부분 한눈에도 딱 기하학적 추상화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기하학적 추상화에 대해서는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리나라 기하학적 추상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시를 한 적이 이미 있죠. 기하학적 추상은 20세기 초반에 출현한 현대미술 운동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낯익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하학적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낯익어요. 왜냐면 이슬람 건축의 타일 장식이라든지 아르데코라든지 뭐 아니 일반적인 벽지 디자인처럼 이 질서감하고 안정감을 주는 패턴이 이 동서양 문화에서 고르게 이미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낯익죠. 그러면 이제 제 서문에 있는 초유의 실행이라는 건 뭐냐? 이 전시에서는 몇 가지 초유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뭐 비전공자, 공대 출신인 것도 사실 우리 아팅에서 전시하는 사람 중에서는 초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긴 평문을 쓴 것도 초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관상은 낯익은 기하추상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 작가가 수학을 잘하는 작가가 수학 원리에 따라서 창작이 될 수 있도록 창작 방법론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유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초유인 게 틀림없어 보이고 작가 주장에 따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초유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 뭐 전 세계 미술판을 전수조사할 방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작가가 발견한 기하추상을 작도하는 수학적 방법론은 평가할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가는 공대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 산업공학과 90학번이래요. 그리고 수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직업이 수학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작업실을 방문한 때는 올해 3월인데 밑줄하고 메모가 쓰여져 있는 300여 쪽짜리 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1900년대 이후 미술사라는 미술이론 전공자들의 교과서 같은 책이죠. 책이 무지무지 두꺼운데 여기에 자기의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문에 밑줄하고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좀 이론에 굉장히 과잉적으로 집착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을 수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술사의 전례를 좀 꼼꼼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일반적인 기하학적 추상을 만들었던 1세기 전의 그 선배 세대와 그리고 김민호 작가의 어떤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1세기 전 선배 기하학적 추상 작가들은 어림짐작으로 면 분할도 하고 수직 수평으로 화면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호 작가의 기하 추상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아예 수학 공식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넓이가 배당된 도형으로 화면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예를 들게요. 빛의 노래라는 올해 작품이 있는데 정사각형 화면 안에 화면이 정사각형이에요. 다시 3등분된 공간이 있고 각 공간마다 가느다란 사각형 6개가 서로 교차하는 기하추상이 있죠. 근데 이처럼 단순 복잡한 도형의 구상이 수학 공식에 따라서 제작된 겁니다. 정중앙의 복숭아색 삼각형하고 하늘색 삼각형의 각 넓이의 합이 같대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넓이의 면 분할 자체를 수학 공식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작업은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이라는 또 올해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정사각형 화면인데 그 안에 삼각형하고 왠지 부메랑을 닮은 각기 다른 그 모양의 도형들이 총 18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18개의 모양이 다른 도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모두 같도록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김민호 작가가 아무튼 발견한 수학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말레비치의 아마 검은 정사각형이라는 1915년도 작업을 차용하고 또 오마주한 듯한 작업이 있어요. 9개의 절대주의 검은 정사각형이라는 올해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핏 정사각형 캔버스에 말레비치 정사각형을 그냥 9개 채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캔버스 모양이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화면 정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딱 이어지는 1차 연역이 생기고 어렵죠?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이 주변에 8개를 확산하는 2차 연역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역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 예. 이게 정사각형 1차 연역해서 이제 잘 쓰셨는데 예. 1차 연역해서 말레비치 정중앙에 정사각형이 나오고 정사각형.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예.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게 이 직각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예. 직각 삼각형이 생겨서 요거에 이제 피타고라스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직각 예. 원래는 이제 수학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딱딱 붙어요. 예. 직각 삼각형에 변마다 정사각형 붙였는데 저가 이동시켜도 평행 이동시켜도 넓이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랑 어떤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걔랑 넓이가 요쪽이 합한 거. 보이죠? 그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준해서 하신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거의 그대로 봐도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적용한 거고 걔랑 요쪽이 합한 거. 그죠?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은 요거 중요한 게 직각 삼각형 찾기. 이렇게 하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제곱이 요거. 요거 해당되는 그래서 어떻게 합한 게 이거죠. 이거는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또 요거는 일부러 약간 이제 역동성 강조하려고 너무 이제 그냥 순환적으로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순환 이제 구조인데 요거랑 이제 요거랑 그래서 요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같진 않군요. 그죠? 그렇죠. 요거 합쳐서 조그만 애랑 그 큰 애랑 합쳐서 약간 정중앙하고 넓이가 같다. 저가 창작 때 사용하는 게 대칭성을 기본으로 하되 비대칭 요소를 가미시키는 거거든요. 이 작업은 그러니까 SOS 켈리가 그 계단에서 그 난간들이 그림자가 요렇게 그죠. 검은색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긴 거 지표해야죠. 그래서 지표는 그냥 그대로니까 기존에 이제 그 추상 표현주의의 과도한 감정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표죠. 그 에스워스 켈리 작품 보면은 좀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학 구조를 입히겠다. 수학 구조를 어떻게 입히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노란색 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삐뚤삐뚤하거든요.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제멋대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두 개 합한 거 여덟 부분이 넓이 같아요. 이게 넓이 같게끔. 그러니까 맨 우측 상단하고 좌측 하단에 있는 연두색은 하나로 친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8등분 되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지, 8개. 아무튼 작가님 작업의 그 배경에는 사실상 그리드가 있는 거네요. 그죠? 걔네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전에 모더니스트는 그리드를 그냥 앞세웠다면, 그죠? 근데 얘를 그리드가 골격이긴 한데 걔를 지우고 그 위에다가 수학적 공식을 도입해가지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궁극적으로 김민호 작품의 진가는 현실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수학 공식 자체에 있거든요. 수학 공식은 순수한 추상의 영역이죠. 1세기 전에 이런저런 미술사주의 이름으로 선포됐던 기하학적 추상은 그냥 형이상하게 머물렀던 데 반해서 김민호는 검증 가능한 수학 원리에 따라서 기하 추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선배 세대하고 갈라지는 지점이고 김민호 작가의 작품 설계도는 진정한 추상성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김민호 작품의 진가는 그 그려진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작도하는 그가 발견한 수학 공식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학사에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이론하고 연관이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이데아론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 이데아라고 말을 하고, 이데아라는 것은 현상세계, 그러니까 실제 시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이데아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수학은 세상을 설명을 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이데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한 사각형 혹은 완벽한 원 같은 개념이 수학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데아예요. 하지만 현상세계, 그러니까 실제 시공간에서 이런 완벽한 정사각형이라든지 완벽한 원 같은 거를 똑같이 재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 똑같이 재현하지 못해요. 엇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 김민호의 기하 추상의 핵심은 작업을 제작하는 그가 발견한 수학 공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데아하고 통하죠. 왜냐하면 그림을 제작하는 수학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추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티의 6월 전시 김민호 개인전 절대파 미니멀리즘 선언은 2024년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리고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 아틱이 올해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휴무를 하잖아요. 근데 작가의 요구로 인해서 월요일만 휴무합니다. 그러니까 화수목금토일 운영을 해요. 방문 오십시오.